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요한 학개론 계산 문제 특강 시간입니다. 계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죠.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이 벽을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개론 계산 문제만 잘하면요, 자신감이 절절 넘쳐요. 예, 정말입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요, 자신감이 없어. 주눅이 들어요.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계산 문제 잘하면 학교는 뿐만 아니고 1차 과목 전체가요, 힘이 생겨요. 정말 힘 되겠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계산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터 다 받으셨죠? 따로 정답하고 해설까지도 받으셨죠? 예. 그러면 우선 이 계산 문제 풀이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계산 문제 공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공식이 암기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공식을 암기했을 때 주어진 공식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요,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풀기만 하면 거의 정답입니다. 자, 공식 하게 되면 오늘 자료가요, 총 82문제예요. 82문제. 그리고 유형, 계산 문제 유형이 41개 유형입니다. 그럼 유형이 41개라면 공식이 몇 개입니까? 41개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은 41개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공식 41개 암기하자니까 힘이 들 것 같아요? 힘이 안 들 것 같아요? 누가 힘들다고 합니까? 자, 우리 애들한테 영어 공부 시키잖아요. 애들한테 영어 단어 41개 암기하는 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영어 단어 41개 암기한다고 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계산 문제 공식 41개 암기, 곤란 영어 단어 41개 암기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지켜주시면 돼. 따로 여러분들이 7월, 8월, 9월, 10월 되면요, 여러분들 하는 공부는요, 이제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지게 되면 따로 내만의 정리 노트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암기 노트 있죠. 주로 큰 대학 노트보다는 손에 잡히는 이만한 크기 있잖아요. 이러면 손에 딱 잡히거든요. 이런 노트를 두 권 구입하셔가지고 한 권은 1차, 한 권은 2차 공부하시면서 이거 중요하네. 중요한 공식 있잖아요. 암기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연필 갖고 수시로 순서와 관계없이 1차 과목이면 민법, 개론 두 과목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공식을 41개만 적어 넣어버리면 넉 장, 5장밖에 안 돼요. 그거 암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영어 단어 41개 암기한다고 치고 매일 반복하시면요, 암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암기 노트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절반의 완성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매일 풀자. 이제부터는 계산 문제 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푸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일 풀자면요, 우리 앞에 분요, 하루에 매일 푼다면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쭉 넘어갑니다. 하루에 몇 문제 푸실 생각이십니까? 세 문제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돼요. 옆에 분 몇 문제요?
몇 문제? 서너 문제요. 몇 문제 푸실 거예요? 정답. 정답입니다. 예. 세 문제, 네 문제 안 돼. 안 돼요. 예. 무조건 5문제 이상은 풀어야 돼요. 이제 안 물을게요. 5문제 푸는 게 힘듭니까? 물으면 또 힘들다 갈 거니까. 예. 5문제 푸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예.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에 무조건 몇 문제 풀자? 5문제. 자, 오늘은 특강 들으시고 내일부터 막 달리는 거예요. 5문제. 예. 자, 5문제 푸는데 조건은 뭐냐? 시험 칠 때까지가 아니고요. 10월 29일 날 그때까지가 아니고 언제까지? 8월 달까지. 그럼 이제 6월, 7월, 8월까지입니다. 예, 8월까지예요. 예. 남들은 계산 문제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당황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다 강의 들으시고 이제부터 매일 5문제 연습하시는 거예요. 8월만 딱 돼버리면요 실력이 확 달라집니다.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가 82문제잖아요. 나누기 5문제 하게 되면 한 16점 얼마가 나요? 무슨 말이죠? 16일 만에 얘가 한 바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름 잡을게요. 15일. 그러니까 매일 꾸준하게 하루 5문제씩 풀게 되면 보름 만에 한 바퀴 돌아가요. 그럼 지금부터 6, 7, 8 2달 반 잡았을 때 적어도 5바퀴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매일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공식 암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나는 계산 문제 특히 약해. 특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항수를 올려야 됩니다. 하루 5문제가 아니고요. 하루 10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바퀴 돌아가니까. 그럼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 계산 문제 공부 방법은 요거 2가지입니다. 공식 암기 노트에 옮기 적고 매일 보시면 돼요. 그냥 틈만 나면요. 저절로 암기돼요. 그리고 매일 풀자 5문제. 처음에 풀 적에는요 한 번에 푸는데 5분 걸릴 수가 있어. 또 풀면요 4분이 되거든. 또 풀면 3분이 돼요. 줄어들어요. 결국 나중에는 5문제 푸는데 1분,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본다 하루 10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만 정리하면 완전히 계산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9월, 10월 대가 계산을 풀겠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때는 전과목 다 총정리하는데 계산 문제 눈에 안 들어봐요. 8월까지 미리 안전하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자, 해서 먼저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자. 다음에 계산 문제 하게 되면요. 최근 30회, 31회, 32회 시험이잖아요. 각각 계산 문제가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면요. 30회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9문제가 나왔어요. 31회 9문제 나왔고요. 작년 시험은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습니다. 자, 뭔지 보이죠? 결국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가 9문제에서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일단 10문제를 잡으시면 좋아요. 계산 문제 준비가 안 됐는데 막상 시험 당일날 딱 보니까 계산 문제가 도배를 했네. 10문제. 그 순간 준비가 안 되면요. 시험지가 노래집니다. 숨이 헉 막혀버려요. 시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다시 본다면요. 흐름은 3가지인데 계산 문제도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 문제, 중급 문제, 하급 문제가 있어요. 일단 분석해 본다면 상급 문제가 한 문제에서 주로 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어려운 게. 그런데 요즘은요, 시험이 점점 까다로워지니까 상권 문제가 요즘은요, 2문제를 예상하세요. 2문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가 모두가 중급, 하급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일단 상급 문제는 깨끗하게 버리자. 포기하세요. 풀지 마세요. 내가 아는 공식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푸시면 안 돼요. 깨끗하게 버리자. 왜냐하면요, 상급 문제는 출제원들이 이거 풀지 마. 그러려고 내는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보시면 상급 문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주로 상급 문제는요, 틀림없어요. 내가 아무리 안 다치더라도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최소한 한 문제 푸는데 10분 이상 걸려. 10분 이상. 제가 풀어도 10분 걸 때가 있어요. 까다로운 문제는요. 또는 20분까지도 걸려. 이러면 시험 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급 문제 여유있게 2문제는 깨끗하게 버리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중급, 하급 문제잖아요. 여기서 승부 거시면 돼요. 여기서 반타작입니다. 반타작. 그래서 그러면 4문제만 풀자. 계산 문제는요, 풀면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10점 확보가 돼요. 나머지는 이제 한 줄 쫙 찍어야지. 찍어도 나머지 6문제는 한 줄 쫙 찍으면 한 문제는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5문제야. 12.5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4문제 캐도 실제로 벽강 덮고 시험장 매일 풀었다. 이런 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요, 4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대개 한 5문제, 6문제를 푸시더라고요. 되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점수가요, 75점 정도 안팎의 점수, 좋은 점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급 버리자. 나머지는 4문제만 풀더라도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더 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요. 자,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특강 수업을 들으시다가 지금 요 문제집 있죠, 문제. 요 문제는 절대로 요 문제집에다가 필기하시면 안 돼요. 필기하지 마세요. 제가 딱 지켜보면서 매의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누가 필기하는지 하면 쫓아가서 내가 지워버릴 거예요. 필기하지 마세요. 왜? 매일 풀어야 되거든. 매일 풀어야 되는데 여기다 풀어버리면 답이 먼저 보여.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만큼은 깨끗하게 그대로 보시고, 필기는 어디다가 하지? 정답과 해설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따로 연습장 갖고 오시잖아요. 그렇게 따로 필기하셔야 되지. 계산 문제집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 거기다가 뭐 답을 체크한다, 문제 푼다 하게 되면 재탕, 3탕 벌칙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유형이 총 몇 개? 40한개죠. 40한개. 총 40한개 유형입니다. 공식이 40한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각 유형마다 반드시 네모가 나와요. 네모 나와 있죠. 얘가 뭐지? 공식 또는 푸는 방법입니다. 공식 또는 푸는 방법. 이런 네모가 41개는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식을 충분히 떠올리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또 문제를 보니까 이것도 있죠. 어떤 유형은요, 별표가 3개가 있어. 별표 보이죠, 그죠? 또 어떤 문제는 별표 2개짜리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별표가 1개짜리가 있어요. 바로 중요도죠. 그래서 별표 3개짜리는 특 A급입니다. 매년마다 너무너무 잘 나거든요. 2개도 중요합니다. 1개짜리. 사실은 이것만 연습해도 우리 시험에 매년마다 7문제는 나와. 나머지 별표가 되지 않은 문제는 아주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항상 문제의 중요도도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2시까지. 오전 수업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맑을 때 좀 빡빡하게 나가야 되겠고요. 2시부터 3시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요. 점심 드시고 3시부터는 제가 말려도 이제 좋으시더라고. 잠이 와요.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해서 오후반 수업을 진행하면요. 6시 되면 수업이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처음부터 볼게요. 자, 수요 공급 파트가 나옵니다.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은요. 까만 네모가 균형 가격 결정과 이동되어 있죠. 별표 3개. 언제나 A급입니다. 한 장만 넘겨줄래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까만 네모 보이죠. 탄력성. 별표 3개. 결론입니다. 수요 공급은요. 요거 2개밖에 없어요. 얘만 확실히 잡으시면 돼요.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먼저 균형 가격 결정과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균형 나와 있죠. 자, 문제가 균형 가격 구하시오. 또는 균형 양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균형을 묻게 되면 함수가 주어지면 2개 함수를 일치를 시키죠. 즉, 수요 함수 이꼴 공급 함수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면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균형을 묻지 않고요. 문제가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 임대료 규제를 합니다. 임대료 규제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물어요. 자, 이럴 때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을 시키죠. 이 2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균형 물으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하더라. 얘가 푸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균형 물으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시킨다. 그러면 여기까지를요, 그림으로 간단히 확인.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어요. 자, 계산 문제니까 당연히 함수를 주죠. 자, 수요 함수 QD, 공급 함수 Q에서 2개씩을 줍니다. 주게 되면 결국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자, 이 점에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균형 양이 결정이 돼요. 따라서 균형 묻게 되면요, 일치를 시켜주니까 균형 가격과 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와요. 다음에 임대료 규제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1월, 2월, 3월, 4월 해서 여러 바퀴 돌았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정책에서 공부할 때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더라. 임대료 규제. 규제는 기억나시죠? 시장 원리보다 낮게 설정한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규제예요. 시장 원리보다 낮은 가격, 낮게 설정합니다. 자, 낮게 설정하니까 빚금친 만큼 갭이 생기잖아요. 얘가 뭐지? 바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대 말입니다. 초과 수요. 얘가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따라서 시장 상황 하게 되면 종류가 2가지인데요. 초과 수요가 있고 초과 공급이 나와요.
방금 보았듯이 낮게 설정해요. 낮게 설정하니까 초과수요가 나오더라. 이럴 때는 요 자체가 대입해서 초과수요가 나왔다면 이 자체가 그대로 정답이 됩니다. 또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마나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따라 이럴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니잖아. 갭이 생겼죠. 요 갭이 있어요. 갭만큼 자 무엇이 생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요. 즉 초과 공급입니다. 그래서 만약 대입하게 되면 실제로 초과 공급이 많아지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결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생기면 높게 설정한 경우구나. 이럴 때는 초과 공급이 정답이 아니고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항상 균형 가격은 균형물이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시킨다. 대입시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는 3번 보게 되면 어떻게 나죠? 두 개의 함수를 주면서 얼마나 변하느냐. 두 개 함수. 자, 두 개 함수는요. 두 개 함수 그냥 두 쌍 적을게요. 두 쌍을 주더라. 지금까지는 한 쌍만 줬는데요. 두 쌍을 주더라. 자, 두 쌍을 주면서 얼마나 변하나 차이를 묻습니다. 자, 차이를 묻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풀지? 마찬가지입니다. 두 쌍 주더라도 균형을 물으셨어요. 균형을 묻게 되면 당연히 일치시켜주면 되고 정부가 규제하더라. 규제하면요.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한 쌍이건 두 쌍이건 균형물이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시킨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틀을 잡았으니까 우리 시험은요. 대개 균형 가격의 결정계산 문제는요. 주로 얘가 많습니다. 두 쌍을 줄 때가 많아요. 예, 두 쌍. 자, 이렇게 틀을 잡고 지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자, 임대아파트 수요함수가 QD 이꼴 1400-2P가 되고 공급함수는 QS 이꼴 200 플러스 4P라고 하자. 식이 나왔죠. 1번. 자, 수요함수가 1400-2P가 되고 공급함수가 200 플러스 4P예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시간에 그냥 정답 해설지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잖아.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할 시간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은요, 필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꼭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요, 필기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요, 듣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렇게 이제 한 상이 나왔지. 물으면서 바로 1번에서는 균형 가격과 양을 구하시오. 자, 1번에서는 뭐 묻죠? 균형 묻잖아요. 이렇게 균형을 물으니까 어떻게 한다? 일치시키자. 그래서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를 얘를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1400 마이너스 2P 이꼴 200 플러스 4P다. 다 풀었네요. 식만 정리를 해주면 돼요. P끼리 모아주고 숫자끼리 모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숫자 200이 넘어갈 때 부호만 바꿔주는 거 아시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그래서 이항시킬 때는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0이 되니까 합해서 얼마? 1200. 다음에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되겠네요. 합치니까 얼마? 6p. 이제 정리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6이 넘어간다. p가 얼마가 돼요? 200. 자, 균형 가격 200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양을 구하자. 자, 가격이 200 나왔으니까 원래 식에다가 200을 넣어주면 돼요. 얘가 200이 나왔잖아요. 얘가 20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양도 일치가 될 거예요. 1400 빼기 400이죠. 얼마? 1000. 200 더하기 800이죠. 얼마? 1000. 그래서 양은 1000이 된다. 자, 여기까지를 그래프로 확인. 자, 먼저 수요 함수가 QD 이꼴 1400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공급 함수는요. QS 이꼴 200 플러스 4P가 돼요. 얘를 이제 서로 일치시켜 주니까 가격이 얼마가 나왔다? 200이죠. 양이 얼마가 나왔다? 1000이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가 1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2번요. 자, 2번은요.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다. 규제. 자, 규제 났죠? 규제. 규제 동그라미. 네. 여기서 포인트가 규제입니다. 그럼 감 잡아야지. 이거잖아요. 규제하면 대입시키자. 규제. 이 규제 하에서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을 묻잖아요. 그 수량을 묻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요 상황에서 2번.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얼마로 규제했죠? 150만 원. 150으로 규제했잖아요.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무조건 대입시키자. 규제하면 대입시키자. 그래서 자, 150을 이렇게 규제했잖아요. 150만 원 규제. 150만 원 규제. 이렇게 무조건 대입만 시켜주면 끝. 다 풀었습니다. 대입만 시켜주자. 바로 계산해요. 1400 빼기 300이죠. 얼마? 1100. 200 더하기 250이네. 200 더하기 600이죠. 얼마? 800. 답이 나왔네요. 수요가 1100개, 공급이 800개. 그러면 수요가 더 많잖아요. 수요가 몇 개 더 많습니까? 300개. 그래서 초과 수요 300개. 정답 초과 수요 300. 정답 2번이죠. 2번. 자, 다시 그래프로 확인. 자, 1번에서는 균형가격 200이 나왔잖아요. 근데 2번에서는 정부가 얼마로 규제했지? 150. 이렇게. 자, 150만 원 규제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시장 원리보다 낮게 설정했지. 맞잖아요. 이때 대입을 시켜주니까 수요가 1100개 나왔죠? 수요가 이렇게 1100개 나왔고요. 또, 자, 공급은 800개 나왔죠? 대입시키니까 공급이 800개가 나왔다. 수요가 1100개, 공급이 800개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갭이 생겼다. 초과 수요가 몇 개? 300개 많잖아요. 300개가 많더라. 초과 수요 300개입니다. 자, 이때는 요거잖아요. 항상 낮게 설정하니까
초과수요가 생긴다. 얘가 정답이다. 초과수요 300입니다. 이어서 3번요. 3번.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300으로 규제했다. 자, 규제 얼마? 300이죠. 정부가 150이 아니고 300으로 규제했대요. 그러면 300으로 규제하면요, 대입시켜도 되겠지만은 이 그래프 보게 되면 시장 가격이 200인데 300으로 규제했죠. 이렇게 300으로 규제했다. 높게 설정했잖아요. 높게 설정하면요, 초과 공급이 나오겠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고 규제 하나마나. 정답은 뭐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5번.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금 이 문제를 다 풀면서 정책까지 이론을 전부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은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아주 까다로운 모의고사는요. 이런 문제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자, 유형 1번 풀었습니다. 1번. 1번은 항상 뭐지? 균형물이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하고. 예. 그러면 내려가서 1-1번이 있죠. 1-1번은요. 다시 말하면 다시 번호가 붙잖아요. 얘는 파생 문제. 파생 문제를 말해요. 파생 문제가 뭐냐? 한 장만 넘겨줄래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죠? 박스부터 봅니다. 옆에 보입니까? 저하고 프린터가 달라가지고 바로 옆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1-1번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네모가 보이죠? 박스. 푸는 방법부터 봅니다. 정리되지 않은 식은 반드시 수요함수, 공급함수 QD, QS로 정리해서 계산하자. 정리되지 않은 식은 이렇게 정리하자는 말입니다. 문제 풀어봐야 되겠네요. 문제 풀어봅니다. 자, 정리되지 않은 식은 정리하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아파트 수요함수가 P 이꼴 900-QD가 된다. 다음에 공급함수가 P 이꼴 100 플러스 QS예요. 자, 이때 뭘 묻죠? 균형가격 묻죠. 자, 그러면 균형물이면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일치하죠. 근데 문제는요. QD 수요함수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얘가 식에 섞여 있잖아요. 얘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섞여 있잖아요. 얘가 뭐지? 정리되지 않은 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식은 얘를요. 전부 다 앞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는 어려운 거 없겠죠. 그러면 이제 QD 함수는 이꼴 요 자체가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대로 QD가 나오잖아. 그러면 900 다시 P를 넘겨주면요. 마이너스 P가 돼요. 이렇게 정리해주자. 되시겠죠? 정리되지 않은 식은 이렇게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Q에서 100만 넘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Q에서 정리합니다. Q에서 이꼴 P 100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네요. 얘도 정리했다.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식은 정리하자. 요겁니다. 그럼 이제 균형물이니까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일치. 900 마이너스 P 이꼴 P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다 풀었네요. 자, 숫자 넘어가니까 얼마? 1000. 마이너스 P가 넘어가니까 몇 P? 2P. 그러면 가격 P는 얼마가 돼요? 500.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끝에 보니까 기출 몇 회 문제? 14배.
따라서 14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감 잡히죠? 여기 이렇게 자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균형물이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시키고, 정리되지 않은 식은 정리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 1번 끝. 1번 끝. 다음 페이지. 유형 2번. 유형 2번. 2번 문제. 문제 보지 마시고 박스부터 먼저 봐요. 박스. 자, 푸는 방법입니다.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의 수평적 합계이므로 그 배수만큼 곱해서 구한다. 자, 2번 문제가 뭐죠? 시장 수요 함수. 여러분들 정규 시간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시장 수요 함수는요. 이거. 자, 개별 함수가 있어요. 자, 수요 함수는 얘는요. A의 수요 곡선. 얘는요. B의 수요 곡선. 얘는요. 개인 C의 수요 곡선이다. 3명. 이걸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다 합하게 되면요. 시장 전체 곡선은 완만해지더라. 예. 그래서 지금 유형 2번 문제는요. 얘를 묻는 거라. 얘를. 그럼 사람이 몇 명입니까? 3개를 합한 거잖아. 3개. 시장이 자 3배나 커지면 곱하기 3 해주면 돼요. 시장이 10배나 크다면 곱하기 10 해주면 돼요. 시장이 100배나 크다면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따라서 시장 함수는 주로 이제 QM이라고 불러요. M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 수요 함수는 뭐지? 배수가 큰 만큼 곱하기 배수만 해주면 돼요. 곱하기 배수. 그래서 배수만큼 곱해서 구한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 먼저 봤고요. 바로 문제 넘어가죠. 자, 2번 문제는 맨 끝에 보니까 언제 나왔다? 19회. 19회.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P 이꼴 100-4Q이다. 볼까요? +4Q이다. 아, 마이너스입니까? 예. 이때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데 이때 시장의 수요자가 몇 배나 커져? 2배. 무슨 말이죠? 곱하기 2배 해주면 되거든요. 2배나 큰 애가 곱하기 해주면 돼요. 2배나 커졌대. 2배나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나왔네요. 2배나 커지니까 이렇게 하자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정리되지 않은 식이잖아. 그러면 얘만 뽑아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뽑아내려고 하니까 이 전체를 넘겨주면 4QD 맞죠? 4QD. P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P가 돼요.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뽑아야 되거든요. QD.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그럼 다시 4를 또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돼요. 부호 바뀌는 거. 그러면 넘겨줍니다. QD. 넘겨주면 나누기 4, 나누기 4. 넘어갈 때. 그러면 100 나누기 4 하게 되면 25가 되고 넘어가니까 4분의 1P가 돼요. 드디어 정리가 끝났네. 따라서 정리되지 않은 식은 정리하자. 정리해 줬습니다. 자, 정리된 상태에서 2배나 커졌대. 얘가 2배나 커졌대. 2배나 커졌대요. 그러면 이제 시장 수요 함수가 QM이 되겠네요. 자, 2배나 커졌으니까 그대로 뭐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곱하기 2, 곱하기 2. 2배나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곱하기 2 하니까 50이네요. 곱하기 2 하게 되면
2분의 1P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이 지문에 답이 없잖아. 예. 지문은요, 또 희한하게 P로 전부 다 모아놨네. 예. 그러니까 P로 모아놨으니까 다시 요 P를 정리해야 됩니다. P를요. 예. P를 물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P를 뽑아내야 됩니다. 얘를 전부 다 넘겨주자. 그러면 2분의 1P 넘어갔잖아요. 이꼴 50. QM을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QM이 돼요. 자, 문제는요, P로 정리했네. P를 묻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P로 정리하게 되면, 자, 2분의 1이 넘어가면 이항시킬 때는 뭐요? 나누기가 곱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곱하기 2 하니까 뭐지? 100이죠. 100. 곱하기 2 하니까 2QM이 돼요.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되었잖아요. P로. 그럼 답이 보입니까? 정답 2번이죠. 정답 2번. 이 문제는요, 결국 시장 전체 수렴수를 2배나 크니까 2배 배수만 곱하기 하는 건데, 앞에서 정리되지 않은 식이니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식을 만들었더니 또 정작 지문은요, P를 묻잖아요. P를 보니까 다시 P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자, 유형 2번은 뭐 묻는 겁니까? 시장 수요 함수. 따라서 시장 수요 함수는 10배나 크다 곱하기 10, 100배가 크다 곱하기 100. 배수만큼 곱하기 해주면 돼요. 이 문제가 언제 나왔죠? 19회 때입니까? 이 문제가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시장함수가. 그래서 시장함수가 가장 최근까지 포함해서 딱 2번 나왔다. 2번 나왔어요. 자, 유형 2번은 바로 시장 수요함수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자, 유형 3번 있죠. 3번부터는 이겁니다. 두상을 물어요. 자, 그러면 두상을 물으면서 그 차이를 물어요. 얼마나 변화하느냐 묻게 되면 똑같아. 균형 물으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요, 요거 묻는 겁니다. 균형 묻는 거예요. 균형. 문제 3번. 다음에 문제 3-1번. 3-1번은요, 규제 묻는 겁니다. 규제, 두상을. 그러면 3번부터 볼게요. (3번) A 지역의 오피스텔 공급이 3P이다. 자, Q에서 공급이 3P가 돼요. 그리고 A 지역의 시장 수요 함수가 QD1 이꼴 1200 마이너스 P가 돼요. QD1 이꼴 1200 마이너스 P가 돼요. 한상 나왔죠. 그런데 자, 수요 함수가 1200 마이너스 P에서 QD2 이꼴 1600 마이너스 P로 변화했대요. 얘가 이렇게 변화했대요. 이렇게 변화했대요. 이때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 가격 변화를 못 내요. 공급은 아무런 말이 없죠. 얘는 이제 그대로입니다. 한 쌍, 두 쌍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 자, 요것 것이 뭐냐면요, 요까지를 그림으로 확인. 자, 원래 식이 있죠. 자, 수요가 QD1이 1200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공급 함수가 3P가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럼 식을 비교하니까 이 자체로 1200이 1600이잖아요.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숫자가 커졌죠. 수요 증가. 수요 증가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우체기동. 수요 증가. QD2 이퀄 1600 마이너스 P가 돼요. 그림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상, 두 상을 줬지.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그래프 보조를 하시겠죠.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 묻고 요거 묻잖아. 얼마나 변하느냐. 두 상 중에서 얼마나 변하느냐. 요거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풀면 됩니다. 결국 문제가 묻는 것은 균형 가격 변화 묻죠. 균형 가격. 물으면 그대로 뭐 일치시키자. 균형은 일치시킨다. 자, 얘랑 얘를 일치시킵니다. 1200 마이너스 P 이퀄 3P. P가 넘어가니까 1200 이퀄 4P가 돼요. 다 풀었죠. 따라서 가격 얼마? 300. 또 일치시켜주면 돼요. 일치. 그러면 1600 마이너스 P 이퀄 3P가 돼요. 넘어가니까 4P잖아요. 1600 이퀄 4P가 된다. 그러면 P가 얼마 나온다? 400이죠. 다 풀었네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100 증가죠. 가격은 100 상승. 정답 4번 100 상승입니다. 100 상승. 따라서 결국 두 상을 줘도 균형물이면요. 일치시켜서 얼마나 변하나 차이를 묻잖아요. 수지원들은요. 한 상 안 물어요. 계산 2번 해봐라. 주로 묻는 것이 두 상을 늘 묻습니다. 두 상. 자, 이어서 3-1번. 3-1번은요. 요거잖아요. 두 상을 주면서 정부가 규제합니다. 규제하면 뭐하지? 대입시킨다.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3-1번이죠) 어느 도시의 임대주택의 단기 공급 함수는 Q 이퀄 100이다. 그리고 장기 공급 함수는 Q 이퀄 2P-100이 된대요. 자, 단기와 장기가 나왔네요. 단기, 장기. 그러면 이제 공급 함수가요. 단기는 100이죠. 장기는요. 2P-100이네요. 이때 수요 함수가 QD 이퀄 200-P인데 수요 함수는 단기, 장기 모두 동일하다. 동일하죠. 자, 수요 함수는 단기, 장기가 동일하대요. 200-P죠. 동일합니다. 몇 상? 한 상, 두 상. 두 상 나왔잖아요. 두 상 나도 균형물이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시키고. 자, 문제 봅니다. 만일 정부가 자, 호당 임대료를 월 90만 원으로 통제했대. 통제 동그라미. 통제가 규제잖아요. 규제. 뭐 얼마로 규제? 90만 원으로
규제했다. 자, 규제하면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입시키죠. 대입시키죠. 규제하니까 뭐지? 대입시키면 돼요. 문제가 묻는 건 뭡니까? 이때 임대주택의 부족 양은 단기와 장기는 각각 얼마인가? 그러면 푸는 방법, 규제하면 뭐지? 대입시킨다. 그래서 90만 대입을 시켜주면 돼요. 대입시켜 봅니다. 얘를 얼마로 대입시킨다? 90. 에? 얘도 90. 얘도 90. 그래서 규제하면 대입시킨다 해서 이 임들에다가 90만 대입시켜주면 돼요. 풀어볼까요? 200 빼기 90은 얼마? 110. 얘는 100 나왔죠? 그대로. 다시 200 빼기 90은 얼마? 110. 29, 18, 180 빼기 100이죠. 얼마? 80. 다 풀었네요. 그러면 단기는 공급이 110개, 수요가 110, 공급이 100이다. 공급이 많다, 적다? 공급이 적죠? 몇 개 부족하다? 10개. 그래서 단기는 10% 부족입니다. 10% 부족. 장기는요, 수요가 110개, 공급이 80개잖아요. 공급이 몇 개 부족하다? 30개. 그래서 장기는 30% 부족입니다. 따라서 정답. 대입하니까 단기는 10% 부족, 장기는 30% 부족. 예. 규제하면요,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정답 2번요. 자, 3-2번 문제는 역시 두 상을 줘요. 요겁니다. 균형을 묻거든요. 그래서 두 상을 주는데 균형물이면 일치시킨다 해서 얘도 3-2번 문제인데요. 얘는 문제가 앞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식만 다르지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2번 문제 여러분들이 해설 보시면서 연습하시면요,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을 다 풀었습니다. 예. 자, 이 이상 더 나올 수가 없어.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자, 요거잖아요. 균형을 한 상 주더라 해서 균형물이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시킨다. 주로 이때는요, 초과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함수를 식에 섞어버리면서 정리되지 않은 식은 앞으로 뽑아내야 되겠죠. 정리해서 풀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두 상. 얘가 최고 많이 묻습니다. 두 상을 주더라도 균형물이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하는데 우리 시험은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두 상 주면서 균형의 차이분 얼마나 변하느냐, 얘를 가장 많이 묻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균형에 대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탄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